여러분, 12월에는 거실에 이것을 꼭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이 없도록 만들어 줄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하여 반드시 12월에는 이것이 거실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거실에 앉아 무조건 이것이 보이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언제이든 절대 거실에 앉아 휴지통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부잣집도 거실에 앉아 휴지통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집은 없으며, 이는 세상 어느 특급 호텔이라도 무조건 지키는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로비에 절대 휴지통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가난과 불행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거실은 과거 풍수로 말하면 마당과 대창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어느 고택을 찾아가 봐도 마당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버릴 것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는 습관 꼭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거실에 앉아서 냉장고 안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는 주방과 화장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는 항상 숨겨져 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여 거실에 앉아 화장실 안이 보이면 좋지 않은 것이고, 또 거실에 앉아 냉장고 안이 보이면 좋지 않은 거예요. 혹 집안구조상 어쩔 수가 없다면 화장실의 문은 꼭 닫아두시는 습관 가지시고, 그리고 냉장고 역시 활짝 열지 마시고 조금씩만 여시는 습관 가지십시오. 네, 어느 순간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거실의 조명은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거실의 조명은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 것이며, 특히 12월에는 더욱 그러한 거예요. 물론 거실의 색상을 아주 밝은 톤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역시 비용적인 측면에서 힘들 것이고, 또 취향적인 측면에서 너무 밝은 톤을 꺼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 이는 조명으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혹 전구가 오래되어 흐려진 것이 있다면 무조건 바꾸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곳은 양기가 아주 강해야 하는 곳이고, 그 양기가 잘 살아나도록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풍수가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물론 창문은 자주 열어주시는 것이 좋지만, 소음으로 인해, 매연으로 인해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시간을 정하여서 열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실의 조명은 가능한 켜두시도록 하세요. 절대 12월 한 달 동안은 사람이 집에 있는데 거실에 조명을 꺼서 어둡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잠을 자는 밤 시간에도 거실에는 가능하다면 희미한 조명, 또 아주 강도가 약한 조명을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12월 한 달 동안 거실 협탁 위에 메모지와 책은 꼭 두세요. 여러분, 생활 풍수는 바로 여러분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메모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번영할 사람이며, 또 습관적으로 책을 보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사람이라는 것은 동서양 어디에서든 공통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풍수에서는 책과 메모지, 펜을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실은 집안에서 양기가 가장 강해야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것들이 거실에 있어야겠죠. 특히 음기가 제일 강한 12월이라면 이는 무조건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실의 가구 꼭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거실의 가구는 사실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거실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간혹 손님들이 오게 되면 머물기도 하는 곳이죠. 하여 원칙적으로 무겁고 어두운 느낌의 가구나 칙칙한 느낌의 가구는 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는 우리 집을 방문하는 손님이 우리 가족의 인상을 너무 무겁고 칙칙하게, 또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 있기에 그러한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족의 심리 상태를 너무 상하적이고 너무 고착적이고 너무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러한 가정은 반드시 누군가의 강한 주도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늘 가족들 간의 갈등이나 불만이 생겨날 수 있기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실에 너무 보수적인 가구들만 있으면 그 가구 위에 밝고 화사한 느낌의 미니식물이나 조명, 그리고 볼 때마다 즐거움을 주는 무엇인가를 두어서 그 느낌을 희석시켜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실에 두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식물은 집안의 넓이에 맞도록 배치가 되어야 하며, 이는 약 10평당 하나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35평 정도의 넓이라면 3개나 4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집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여 이 중에서는 거실에 약 2개 정도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식물은 반드시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잘 살아나도록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네, 죽어가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사람 키보다 큰 식물이나 나무는 집안에 두면 좋지 않다는 것 같이 명심하십시오. 네, 혹시 거실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베란다 밖으로 옮기세요. 아니면 그 집의 대주의 성취운이 꺾이게 됩니다. 또한 죽음의 의미가 담긴 식물 역시 집안에 두시면 안 된다는 것 같이 명심하십시오. 예를 들어 숯이나 죽은 나무의 밑둥, 또 죽은 나무의 가지들을 꺾어와서 집안에 걸어두는 것은 스스로 그 집안의 생기를 말려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는 반드시 이 집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숯은 바구니에 담아 천이나 조화들로 잘 꾸며서 두시도록 하시고, 절대 죽은 느낌이 나도록 만들지 말아야 하며, 또 다른 나무들은 칠을 곱게 하셔서 항상 부드러운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7번째로 거실에 있는 그림이나 액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는 다 쓰임이 있고 그 임자가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네, 너무 강한 그림은 절대 거실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흉한 그림, 혼란스러운 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의 습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습관과 습성은 다른 거예요. 습관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습성은 성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 이런 그림이 걸려있는 집에서는 누군가 감정을 주체 못하는 일, 즉 갑자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양보나 화합보다는 자기 위주의 행동들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실의 그림은 반드시 안정스럽고 화목스러운 그림을 걸어두세요. 네, 해바라기나 과일 그림, 산 그림이나 물이 졸졸 흐르는 물 그림 아주 좋습니다. 절대 용이나 호랑이, 말 그림 같은 것들, 또 총이나 칼같이 무섭고 날카로운 그림들 피하시도록 하세요. 8번째로 이제 소파와 장식장입니다. 여러분, 이 소파는 예전으로 말하면 방석의 개념입니다. 하여 반드시 식구들의 수보다 하나, 둘 정도 많은 것이 좋고, 또 반드시 그 앞이나 옆에 테이블이나 탁자를 두시고 그 위에 예쁜 꽃이나 책을 몇 권 올려두시도록 하십시오. 또한 거실의 장식장에는 이 집안의 모든 명예와 관련된 것들을 넣어두시고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네, 절대 장식장 안에 잡동사니들 넣어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집안의 명예운을 손상시키는 행동이라 절대 그 집안에서 명예나 번영운이 잘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흐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